네, 이번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손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WRL인지 여기서 할 텐데요. 어, 이 데이터를 손질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거의 제가 하는 일 50% 정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늘 하던 대로 뭐 분석을 하고 테이블을 하고 필요할 때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50%인데도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gather, spread, separate, unique를 할 건데요. 이 gather와 spread는 pivot longer, pivot wider로 바뀌는데요. 뭐 gather는 뭉친다, spread는 넓힌다. 그래서 long form, wide form 요거입니다. 요거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str이라는 구문을 많이 쓰는데요. 문자를 어떻게 변형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 가렛하고 하들리가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의 예제와 실습 과제를 좀 이용해서 해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트링거 패키지인데 레귤라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트 시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문자들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를 다운로드 하고요. 저도 제요 그 책상 밑에는 저 시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트를 보고 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시트를 보고 늘 하고요. 쓰던 거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EXP00XLS고요. 구글 클래스에 등록이 가능하신 분은 구글 클래스에 있고요. 실습 자료로는 제가 보통 EXP00XLS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EXP00XLS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을 한다는 거는 어,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더하기 엔터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그럼 밑에 실행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샵이 있으면 이제 실행하지 말라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복사했죠. 하이디버스, 지지플라, 디드엑셀, DT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했을 때 뭐 두 번 정도 했을 때 아무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안 깔려 있는 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은 install packages 하이디버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불러오게 됩니다. 요거를 매번 하면 컴퓨터가 바쁘겠죠. 그래서 늘 쓰는 if 타이디버스 타이디버스가 없을 때만 인스톨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거 다 해놨죠. 똑같은 게 아니네요. 네. 우선 지지플랫 바쁘신 분은 제가 드리는 스크랩을 이용해도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직접 쳐보는 게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BT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하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면 저는 이제 아무 에러가 없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거 아마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exp라는 걸로 불러올 건데 read 엑셀에 대해서 데이터 exp00 xls 자, 이 데이터 폴더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몇 가지 계속 폴더를 바꾸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AS의 워크샵이라는 폴더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할 때는 리서치 튜터, 어떤 분들은 테스트북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하이 폴더가 같으면 경로에 문제가 없고요. 저는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몇 가지 예제를 넣어놓고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운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끔 제가 이 프로젝트별로 압축 파일을 해서 올려놓는데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상의 자료인데요. 어떤 가상의 자료냐. EXP1으로 제가 불러왔나 보네요, 여기는. 그렇죠. EXP1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인 거예요. 어떤 분이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메틸 알코올, 포르말데하이드 방사선에 노출됐다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노출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검진, 메틸 알코올, 포르말데하이드 방사선 이렇게 컬럼별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그런 걸 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써놓은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어, 이런 구조가 아닌 데가 있나 봤더니 이런 구조로 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하면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나 적고 지금 여러 병원의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돌릴 거냐?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로 그래서 야간 검진 한 사람만, 방사선 한 사람만, 메틸알코올 한 사람만 이렇게 뽑아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롱폼과 와이드폼으로 바꾸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트를 이용할 건데요. 왜냐하면 콤마를 기준으로 이걸 다 나눠서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스플리트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예제를 좀 볼게요. 스플리트를 보면 스플리트를 스플릿 이가 빠져야 되나? 스플리트는 보면 이렇게 돼요. 사과와 딸기와 오렌지인데 여기는 이제 띄어쓰기로 나눠져 있죠. 와로 나눠서 제가 사과, 딸기, 오렌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프루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는 사과와 딸기와 오렌지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사과, 딸기, 오렌지. 어, 그러면은 또 다른 걸로 만들어 볼까요? 한 칸 띈 걸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튼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눈다 할 때 쓰입니다.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길게 했다가 옆으로 했다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면 좋겠죠. 익스포저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익스포저가 여기 있었죠. 그럼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콤마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나눠졌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면 그 이제 에, 여기 네 번째 줄이 원래 첫 번째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있고 네 번째 줄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요출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빈칸도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다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 빈 공간들이 좀 보이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NA, if라는 걸 좀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 빈 공간에 있는 거를 다 NA로 만들어서 exposure M이라는 데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exposure M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첫 번째 분은 얘랑 노출됐네요. 두 번째는 얘랑 얘에 노출됐네요. 이거 처음 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분이 망간, 산화아연, 크롬
이런 걸로 콤마로 노출이 됐으면 이걸 이렇게 나눠서 적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망간 일반 검진, 여기는 일반 검진만, 여기는 망간만, 여기는 뭐 크롬만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좀 보기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걸 가지고 처음 거랑 한번 합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거랑 합쳐볼게요. 익스포저 1과 익스포저 M을 좀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보기가 편해졌을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와 이걸 가지고 나눈 것들, 그리고 아이디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별로 이걸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겠죠. 요 아이디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얘기고요. 그게 비지팅 어커런스라고 합니다. 보통 병원에 이분은 두 번 온 거죠. 48,000번째 한 번 오고 62,000번째 환자로서 오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익스포저라는 걸 좀 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욜로 만들었으니까 요걸 없애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익스포저를 하면 익스포저 3이 돼서 아까 익스포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중복되는 값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중복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좌우로 이렇게 핸들링 할 때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게더나 피벗 롱거를 이용하는데 지금 피벗 롱거라는 명령문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네. EXP3를 불러와서 비지트 콘커런스 S데이트 ID EXP3를 한번 다시 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거는 비지트 콘커런스 S데이트 ID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느낌표 있죠?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다 VS라는 이름으로 밑으로 쭉 깔고 그 밸류는 익스포저라는 단어의 밑으로 놔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계속 이런 코딩을 하면 저렇게 바뀐다. 저런 코딩을 하면 저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비지팅 어커런스 검진 날 ID 빼고 VS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V1, V2, V3가 이렇게 가고 V1일 때는 망간 및 V2일 때는 산화아연, V3일 때는 크롬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익스포저만 필요하겠죠. 그리고 ID, S데이트, 비지팅 오커런스. 그럼 익스포저 지우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계속 나왔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그 비짓 그 이거 없애면 좋겠죠. 익스포 이요 계속. 네. 없애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 NA는 아무래도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이라는 사람은 망간산화, 크롬, 소음, 용접, 망간산화, 크롬, 용접인데 중복되네. 여기서 보면 두 번 왔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날 또 왔네요. 또 와서 또 하고 굉장히 많은 횟수대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디가 1인 사람만 한번 관찰해 볼게요. 필터 아이디는 1. 필터 아이디가 1인 사람만 필터해 보자. 그럼 이제 이분은 14번이나 14가지의 검사를 했고
비지팅 어커런스가 몇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 왔네요. 네 번 왔고, 이게 딱딱 두 번에 온 거 보니까 바로바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검진으로 비지팅 어커런스 생기든지, 뭘로 생기든지, 네 번 왔고, 한 사람인데 네 번 왔고, 이거 S데이트 있나? 날짜는 두 번 왔네요. 처음 3월에 왔을 때는 10가지의 유해 물질에 대해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14가지의 검사 물질을 했네요. 이제 좀 뭔가, 아, 이걸 갖고 와이드 폼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와이드 폼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폼은 여기서 중요한 게, EXP4 다시 열어볼게요. 얘가 한 번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EXP45에 열어보면, 네, 이분은 이날 와서 여거에 대해서 한 번 검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와이더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있던 변수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1이 있던 건 이분이 한 거고, 안 한 것들은 NA로, 요거 없애고 해볼게요. 요거 없애고. 안 한 것들은 NA잖아요. 그 NA라는 의미라는 게, 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싱이 아니라, 그러니까 value 0으로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롱폼이 되겠죠. 총 76, 76개의 유해 물질이 있고요. 유해 물질 피검사가 있었고, 요분은 이렇게 했었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와이드 폼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분이 산화철 분진에 노출된 사람이 몇 명인지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하면 됩니다. 셀렉트 S데이트 아이드 컨테인즈 산화철 분진이 있는 것만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디가 1인 사람. 이분은 산화철 분진에 2008년 3월에 오셨을 때는 산화철 분진에 노출이 안 됐네요. 근데 2008년 7월부터 산화철 분진에 노출이 됐네요. 아마 노출이 됐는데 놓쳤겠죠. 여튼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분을 이렇게 쭉 해서 2020년까지 관찰을 하면 우리가 이분이 언제 노출이 됐고 언제 노출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롱폼 자체가 굉장히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특히 그림 그릴 때 자주 쓰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될지 안 될지 저도 S데이트로 가면 안 되겠네요. S데이트로 가기보다는 어, 자 이렇게 그냥 좀 그냥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은 보면 하여튼 잘 맞지는 않지만 롱폼으로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데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롱폼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요 이지 데이터랑 웹스크립트랑 이런 데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겠고요. 요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걸 해야 이지 데이터라고요. 이지 데이터를 해야 이 웹스크립팅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데이터 요걸로 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스트링거는 격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스트링거 중에 str detect 어떤 문자가 있으면 찾아라.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롱 exp4가 롱 데이터고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exp5가 와이드 데이터였습니다. 자, str detect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풀어도 왔네요. 프로 해봅시다. 네, 여기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만 찾아라. 그러면 true, false, true죠. 그러면은 A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다 찾아라. 그러면 다 true겠죠. 그러면 NN, 나나 이런 거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은 바나나만 여기도 바나나가 있군요. 네, 껍데기만 찾아라. 네, 그러면 얘만 찾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진에 노출된 사람들을 다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롱 파일에서 찾는 게 편합니다. 분진에 노출된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10명이네요. str detect exposure라는 롱 파일을 보면 롱 파일 exposure 여기 있죠? 여기에 분진이란 단어가 있는 사람만 찾으면 되죠. 분진이라는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13명인데 몇 명인지 할 거니까 우리는 아이디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아이디만 가져왔죠. 아이디가 동일한 거면 유니크한 것만 남겨줘. 그 다음에 길이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죠. 요 길이를 재는 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몇 개냐 이걸 카운트 할 수도 있지만 랭스라는 명령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굉장히 그, 그리고 랭스 요걸로 해서 길이가 몇 개냐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길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요.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진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익스포저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 유니크 해야 되겠네요. 산화철 분질과 광물성 분질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분진도 산화철 분진이 있고 광물성 분진이 있네요. 그럼 분진 말고 광물성 분진만 찾고 싶어요. 분진 뭐 몇 분인가 좀 찾아볼게요. 아이디 광물성 분진은 뭐 랭스를 해야 몇 분인 줄 알죠? 8분 노출되고 계시네요. 이렇게 찾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면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의 안에 있는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것만 자동화를 하면 되겠죠. 지금 제 뒤에 컴퓨터 보이죠? 길게.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특정 문자를 좀 변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익스포저 좀 볼까요? 롱 파일 보면 여기 보면 함유제제 이런 단어는 필요 없겠죠. 뭐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는 거지 함유제제라는 단어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어, 화합물 이런 단어라든가 기타 이런 단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없애면 보기 좀 편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없앱니다. 익스포저 2라는 걸 만들 거고요. 거기에 기타, 자, 기타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워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뭐 기타 뭐란 단어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거 좀 보기 편하려면 템프로 갈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템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템프라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보기 편하게 할게요. 보기 편하게 한다는 건 여기다 이제 좀 띄워놓고 보면 여기서 없애고 싶은 것 중에 뭐 밑 없앨까요? 밑 여기까지만 돌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하랑 밑을 없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익스포저 2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망간 및 이거 더 크게 안 되나? 네. 망간 및 망간 그도 없애야 되네. 밑 뺐고 그도 없애야 되네요. 그 복잡합니다. 좀 내릴게요. 그래서 망간 및 그를 하면 망간 무기화합물 함유제제 무기화합물 함유제제 뭐 이런 거 없앨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없애고 싶은 단어를 몇 개 찾아봤어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릴게요. 이것도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지운 것들 함유제제 없애고 싶고요. 밑 금우기 요렇게 없애면 되네. 그쵸? 밑 금우기 이런 거는 좀 없애면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얘는 망간이 되고 산화아연이 되고 크롬과 금우기도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롬과 또 없애야 되나? 과불화수소 이런 거 없어지려나? 그러면 과를 없애면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걸 찾아보고 싶어요. 납이나 분진에 노출된 사람만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 뭐가 보기 편하죠. 기타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니크를 하면 뭔가 이제 좀 보기 편하고 보기 편한 상태에서 아웃컴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납은 납 화합물이니까 없었네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스스로 이제 좀 해보는데 납 노출이 일어난 날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납 노출에 있는 날짜. 예를 들어서 납 노출이 된 사람들의 아이디 찾아볼까요? 네. 없애도 되겠죠. 아이디가 여기 있죠. 아이디는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을 때 툴 아이디 이렇게 하면 아이디만 찾아지겠죠? 유니크를 찾고 나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납노출 일어난 날짜를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별 소음에 노출된 횟수를 좀 구해 보시고요. 이를 지지플랫 기운 발을 이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숫자가 포함된 인자를 찾아보세요. 숫자는 뭐 이렇게 DD로 표시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어,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숫자가 포함된 걸 찾을 때는 우리가 숫자는 이렇게 역슬래시 뒤에 D를 붙이면 숫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1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숫자가 포함된 유해 물질을 찾아보는 것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